반도체가 하이테크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쌀 장사예요. 원칙이 뭐냐? 되게 간단해요. 그 기업이 돈을 벌고 있느냐를 확인하라. 필살기를 찾아다니세요. 이번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과거에 증권가에 떠내려오는 많은 그 입증된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개인 투자자는 돈을 못 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항상 돈을 잃고 어떤 자료에 의하면 작년같이 사기만 해도 오르는 장에서도 손실본 비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 몇십 프로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돈을 벌고자 뛰어드는데 돈을 못 벌고 오히려 날리는 가장 큰 이유들 몇 가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가 이런 거예요. 아까 잠깐 제가 언급드렸는데 내가 개인 투자가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순간 자신의 적이 외국인 기관인 줄 알아요. 네? 아니거든요. 바로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옆집 사람인지도 몰라요. 옆집 사람이 막 그 시간에 주식 투자하고 있으면 그 사람일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개인은 처음부터 주식시장에서 원행이 매매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4천 몇백 명에서 공매도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싸게 사서 비싸고 파는 이런 단순한 거 이외에는 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거를 인지하고 인정해야 돼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떠냐? 목표 수익이 낮아져야 돼요. 근데 목표 수익은 이렇게 잡고 목표 수익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잖아요. 이 주식을 지금 살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할 때 이거의 미래 가치 이게 뭐 좀 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뭐 퓨처 밸류가 자기가 이거를 세워 놓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기대 수익으로 할인해서 현가를 내는데 지금 프레젠트 밸류 그거랑 마켓 밸류 차이해 갖고 살 건지 말 건지를 결정짓는데 기대 수익이 높으면 이게 높아요. 그리고 이 할인도 가파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거죠. 그래서 항상 처음 그 투자하시는 분한테 질문을 그렇게 드려요. 이거 주식 투자해서 돈 버시면 뭐 하시려고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근데 여기서 나는 이걸로 대박 내겠다 하는 분 치고 성공 확률이 적어요. 그건 뭐냐면 그 자기가 그 개인이라는 거를 잠깐 까먹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상대평가가 사람을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처음엔 그렇게 하죠. 그런데 같이 시작한 친구가 돈 벌어서 차를 바꿨어요. 그러면 이게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거 못 참잖아요. 배 아픈 게 더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멘탈이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는 이번 주식 투자를 내 가계 재화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 금리보다는 좀 높게 뭐 이렇게 해서 늘려가는 수단으로 삼겠다라고 했으면 초지일관 그걸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안 지키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주가가 올라가서 이제 이익 실현을 해도 될 때 이걸 놓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올리는 거, 더 오르면 팔자.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이 욕심이 없을 수 없는데 욕심까지 이해를 하는데 이게 단계를 넘으면 탐욕이잖아요. 근데 이게 탐욕하고 미련 때문에 이제 망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책에서도 얘기하는 게 멘탈이 중요합니다. 멘탈이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막 깨져도 강철 멘탈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나는 내 식대로 내 삶을 살고 또 내가 투자 목표로 삼은 안에서 내 방식대로 운영해 가고 뭐 저 친구는 뭐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돈 많이 벌고 나는 또 내 나름대로 이렇게 가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게 편한데 이제 쫓기기 시작하면 이제 급해지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똑같은 개인인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올 들어와서 시장이 올 1월부터 지금까지도 이익 많이 나신 분도 많아요. 그렇죠. 네, 근데 또 상대적으로 그냥 물려서 꼼짝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그럼 그게 뭘 입증하냐면 똑같은 주식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수익률이 달라요. 그거는 뭐냐면 운용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운용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선 어디다 이제 핑계를 대시냐면 종목을 잘못 샀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개인 투자가의 특징이 또 뭐냐면 잘못된 특징이 오늘은 주식 파는 날,
오늘은 주식 사는 날 이게 정해져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우리가 얘기할 때 뭐 성장군에 있는 거, 아까 같이 이제 하이브리드 양다리성, 그 다음에 이제 뭐 저 산업군에 있는 것들, 그럼 이것들에 대한 운용이 다 달라야지. 어느 날 갑자기 얘네들을 다 팔고 다 사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관도 그렇게 안 하는데 개인이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근데 나는 귀찮아서 그거 뭐 일일이 그래서 그런 분한테 제가 그럼 주식 하지 마세요. 그것도 귀찮으시면 하지 마십시오. 이게 각각 다르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트폴리오 운영상에 분할 매수, 분할 매도도 나오는 거고, 그게 이제 우리가 매매 타이밍을 잡을 때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이게 뭐 어느 정도 이격이 벌어지면 과거의 수치를 봤을 때 지금은 어떻게 할 때 이렇게 해서 그게 결정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프로치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뭐냐면 필살기를 찾아다니세요. 비법.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좀 친해지면 저한테도 그런 거, 저는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원칙적으로 하는 게 그게 필살기예요. 근데 필살기를 찾다 보면 제가 이제 그러면서 뭐 내일 대박 종목 그래서 뭐 회원제 이렇게 하면 돈 얼마 내면 그거 줍니다. 제가 아니 그렇게 좋은 정보가 왜 여기까지 옵니까? 그런 정보가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 그리고 무슨 세력이 뭐 얼마까지 날리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그 세력이 그냥 날리지. 그게 왜 여기까지 알려지냐?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런 욕구가 막 강해지니까 자꾸 이렇게 원론에서 벗어나서 이제 기동량, 정보에 의존하려고 그렇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상폐되는 주식도 만지고 그러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걸로 단기에 혹은 뭐 하여튼 큰 돈을 벌고자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종목을 선택할 때도 물론 우량주 중심으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보통 소위 테마주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네. 이슈로 막 급등주, 테마주 이런 거를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뭐 벌 수도 있고 그럼 그 번 유혹,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계속 비슷한 걸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다 잃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저희가 이제 그걸 사자 있죠. 사자밥 먹었다. 사자밥 먹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이슈로 말도 안 되는 펀더멘탈과 전혀 관계없이 폭등한 종목의 한 번 맛을 보면 그분은 결국 시장에서 죽어요. 그 환상에서 못 벗어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투자 원칙을 세운다는 거. 근데 의외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투자 원칙이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없으세요. 네. 네, 대부분 없으세요. 자기가 어떤 주식을 사고 언제 사고 언제 팔 것이고 뭐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원칙. 이게 정말 좋은데 근데 또 하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 중에 하나는 이제 예측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미리 사자. 혹은 뭐 예측도 물론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은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반도체 빅사이클이잖아요. 당연히 반도체주가 확 올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산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올라야 되는데 안 오른단 말이에요. 1차 오른 거. 그리고 지금 더 좋아질 건데 왜 안 오를까? 이러면서 이제 또 아주 난감한 상황에 빠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반도체 주식 특히 이제 삼성전자 이런 거 반도체가 하이테크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쌀장사예요. 그렇죠. 원자재 같은. 네,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다 대고 사이클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쌀값이 이제 가을에 쌀이 많이 나면 떨어졌다가 봄이 되면 쌀값이 오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반도체도 꼭 인류에게 필요한 거지만 이제 거의 그런 성격으로 변해 갔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사이클 얘기가 나오고 그런 주식을 투자할 때는 그런 거죠. 지금 우리가 쌀을 많이 오를 것 같으니까 미리 사놓자 이런 건 좀 말이 안 되죠. 그렇지만 우리한테 꼭 필요하고 얘는 점진적으로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그럼 종목을 고르는데 원칙이 뭐냐? 아까 제가 이제 원칙이 뭐냐?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어렵게 얘기하니까 간단한데 그 어려운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첫째, 그 기업이 돈을 벌고 있느냐를 확인하라. 지금 너 돈 벌어?
이거 한번 확인해 보라. 그거 어디 요새 자료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렇죠. 공짜로도 막 나오고 애널리스트가 결론까지 내주는 리포트들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쏟아지는데 그럼 보면 얘는 돈을 버네. 그다음에 두 번째 확인할게. 근데 얘 앞으로도 벌어? 응. 그러니까 앞으로도 벌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 이코노믹 어널리시스를 먼저 하잖아요. 주식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뭐 지금 이제 할 때는 맞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펀더멘탈로 산업이나 종목을 가려내잖아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매매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테크니컬 어널리시스라는 기술적 분석을 쓰는데 이걸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메토드게 이게 개꼬리가 개를 흔들. 이게 기술적 분석을 가지고 막 시장을 판단하려고 막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돈 벌고 있냐? 돈 벌 수 있냐? 돈 벌 수 있냐도 요새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자료 보면 뭐 잠정치, 추정치 이래가지고 얼마나 이쁘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하셔서 그 두 개가 맞다. 그러면 그 종목을 나는 쟤를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인베스트먼트 풀에다 넣는 거예요. 수족관이죠. 수족관에 넣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아, 바로 확인하는 순간 사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봐요. 그러면 얘를 언제 살까? 그러면 이제 기술적 분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딱 보니까 얘는 일봉보다 주봉에 따라서 많이 잘 되는 애들이다. 특히 이제 커머디티나 이런 쪽은 주봉을 많이 보니까 그러면 얘가 그 5주 선상에서 얼마큼 이격이 되면 얘는 돌아오더라. 그러면 그때 되면 익절하고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서 얘가 5주 평균에 붙으면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좀 사야 되겠다면 그때 분할로 사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오늘은 사는 날 다 한꺼번에 다 사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하여튼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희도 이렇게 방송 중에 그 여러 가지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에 의해서 어떤 종목에 대해서 이거 괜찮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출연자가 그 전문가가 그러면 바로 그거 듣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요즘은 이제 가끔 이거 그렇다고 너무 바로 사지 마시라고 공부하고 나서 사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이런 면에서 좋은 거구나라는 걸 인지하는 정도로 이 기회로 삼아야 되고 그다음에 스터디를 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요새 보세요. 예를 들면 저도 이제 현직에 있었지만 저는 이제 뭐 리서치 쪽은 안 있었지만 이제 리서치 쪽에 위에서 요구가 내려가잖아요. 야, 딴 애들 다 하는데 니네는 왜 그거 안 해? 좀 우리도 얘기해야지. 커머디티 요새 근데 좀 얘기 좀 해. 그렇죠. 리포트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 보면 쏟아져요. 막 이 증권사에서 많이 쏟아져. 그러면 리포트가 많이 나오면 이만큼 많이 나왔으니까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때는 좀 주의 깊게 보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섣부르게 예측하고 판단을 내려가지고 바로 섣부르게 사는 것보다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 기회를 통해서 괜찮은 주식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일단 픽을 해놓고 그렇죠. 관심 대상으로 그러요. 스터디를 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좀 이해가 됐을 때 패턴, 그 흐름, 차트의 어떤 흐름이 이해가 됐을 때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을 정하는 거. 그것도 나눠서 개인은 나눠서 해야 돼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주식시장에서 가끔 뭐 작년에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장이 막 화랑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뭔가 위험하다라고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비관론자라고 할 수도 있고 걱정론자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받는 반응은 하면은 이거 맞나? 이거 좀 가볼까?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다수는 나 이거 주식 사서 있는데 왜 자꾸 소금 뿌리냐? 그런 어떤 생각을 갖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어떤 정보들, 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될까요? 그것도 저는 참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쁘게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뭐 작년에 이제 하도 혼들이 나서 비관론이기보다는 이제 약간 걱정론자들이 약간 이제 톤이 다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그거를 이 증시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마지막 비관론자가 낙관론자로 바뀌었을 때가 상투다.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유튜브 하기도 전에도 그렇지만 매일 장이 끝나면 제가 이제 그 업계의 그 제야의 고수서부터 시작해서 몇 분들이랑 통화를 해요. 쭉. 근데 제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성향을 이미 알기 때문에 반대되는 의견이 네, 이 사람은 지금 어느 강도로 어떻게 지금 시장을 보고 있는가. 그러면 이 사람이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뭔가. 그리고 그 이유가 정말 타당한가 지금 시장에서. 그거를 이제 자꾸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랑 반대되는 의견을 그냥 전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주시장에서는 오히려 그거를 많이 들어놓는 게 좋죠. 근데 이제 들어서 참고하는 거랑 쫓아가는 거하고는 좀 다른 그렇죠. 겁니다. 근데 자기 주관이 없으면 쫓아가요. 그리고 이제 잘 되면 아 고맙습니다 말을 하죠. 또 안 되면은 탓을 그렇죠. 하죠. 네. 돈 벌어야 되는 장에 저 사람 때문에 돈 못 벌었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돈을 벌고 있냐? 앞으로도 벌 것 같냐? 그런 주식이라면 자기가 그 기업에 대한 신뢰를 갖는 거잖아요. 주식 투자라는 게 그 기업에 잠깐 동안이지만 주주가 돼서 기업이 그 획득한 부를 같이 쉐어링 한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업이에요. 근데 그 기업이 돈을 벌고 있고 앞으로도 벌 것 같다는 확신이 자기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확신이 쓴다면 그러면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는 흔들리는 게 그냥 기술적으로 너무 단기간에 급등한 거에 대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숨고르기. 그게 이런 거죠. 무슨 주식이 숨을 골라요.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의 평균 매수가가 그러니까 현가가 시장의 평균 매수가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시장은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무슨 손바뀜이 돼야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막 해서 이 시장의 평균 매수가가 지금 가격에 바짝 붙는 행위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근데 또 너무 또 조심스럽다 보면은 예. 이 베팅할 때 못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중도,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우리 그 중용이라는 거를 참 지키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어제처럼 떨어질 때 맞아요. 이런 건데. 저도 뭐 아직도 그런데 네. 저도 이제 책에도 썼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골프 칠 때 예를 들어서 네버업 네버린 그러니까 골프라는 게 홀에 공이 들어가야지 이 홀이 끝나는데 이게 항상 못 미치게 친단 말입니다. 이게 지나가야 우선 지나가게 쳐야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저도 아직 그래요. 몇십 년을 쳤으면서도 저도 아직 그 흔히 얘기하는 공무원 퍼팅을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거 혹시 지나가서 저쪽 가갖고 내가 여기서 여러 타 손실이 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내가 퍼팅을 할 때 신뢰예요. 그러면 내가 산 주식에 대한 신뢰가 한번 대표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어디서 주워 들었어. 네. 이 회사 뭐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 근데 누가 보니까 얼마까지 간대. 그렇죠. 그런 기업을 보는 거하고 내가 진짜 손품, 시간품 팔아서 이게 돈을 버냐, 앞으로도 벌 수 있냐 이런 거를 그 유능한 사람들이 써놓은 여러 가지 리포트를 확인했어. 그래서 내가 그 기업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그러면 퍼팅도 과감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알아야 된다는 그럼요. 거고 아는 상태에서 투자를 해야지. 아는 만큼 벌어요. 그러니까 자기 실력으로 버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우연으로 번 거를, 그러니까 운으로 번 거를 그런 과정 생략하고 누가 좋대서 샀는데 돈 벌거나 아니면 이거 괜찮나? 그러고 했는데 어떻게 벌었어? 그럼 이제 이거 실력으로 착각하면서 작년에 들어온 분들이 돈 번 걸 가지고 실력으로 착각한 분들이 그건 많다. 그냥 올려준 거예요. 올려준 건데 아직도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번 내가 투자하는 방식이 운의 의지를 하고 있는 것이었는지 정말 내 실력으로 공부한 결과에 따른 것인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는 게 필요하겠네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